신뢰성 있는 전송에 적합하긴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버헤드가 크고 이제 그게 이제 리얼타임하고는 이제 맞지 않죠. 패킷이 뭐 로스가 됐는데 그를 이제 TCP가 되면 캐치를 해서 다시 보내라 이런 식의 이제 그 메시지가 다시 날아가고 다시 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일정의 시간 내에 패킷이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넘어버리게 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다른 이제 고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기 로스된 패킷을 다시 만드는 이런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UDP에 실어서 이제 음성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TCP는 이제 RTP를 통해서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데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는 이제 송신자나 수신자 모두 다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송신자는 내가 뭐 어느 정도의 패킷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신자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너가 이만큼 보냈는데 아니고 이거밖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송신자는 네트워크 상태가 굉장히 안 좋구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디오나 비디오의 비트레이트를 아주 다운을 시켜서 다시 보낼 수가 있고요. 그런 식의 이제 메커니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RTC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IP는 이거는 이제 미디어, 음성이나 영상과 같은 미디어를 전송해주는 이제 프로토콜 분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이런 미디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패스를 이제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P, SDP 이런 게 있고요. 표준에서는 이거는 이제 UDP나 TCP 모두 다 서포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RTC 스택 역시 두 가지 스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 관점에서 이제 이게 이제 보입이 되겠습니다. 보입은 이 범위를 이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이런 이제 이거를 이제 압축해주고 다시 디코딩해주는 이제 코덱이 더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IP망과 기존의 PSTN 망 사이에 연동해주는 게이트웨이 이런 장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피그레이션이 보입을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이런 아키텍처 내에서 세부적인 그런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이제 SIP 서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이제 콜 컨트롤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이제 SIP 서버가 있고요. SIP 클라이언트는 이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가입자 덱 내에 있는 전화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보입의 망 구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망 상태가 지금 여기는 아주 가장 심플하게만 표현을 해놨는데요. IP망이 있고 PSTN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한쪽 가입자가 전화기를 들고 뭐 어떤 이제 말을 하고 이게 다른 사용자 혹은 이쪽에 있는 사용자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제 사용자의 그 아날로그 음성 혹은 이제 영상 데이터가 이제 AV 코덱을 통해서 이제 압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RTP에 UDP에 실려서 이제 보내게 되겠죠. 보내기 전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전화번호를 뭐라고 띡띡띡띡 누를 겁니다. 누르면 이제 그런 전화를 통해서 이제 SIP 서버는 이 가입자가 어떤 B라고 하는 가입자하고 통화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이 가입자가 주는 전화번호 뭐뭐뭐뭐는 실제 인터넷에 혹은 PSTN에 어디에 있다 라는 위치 정보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이쪽 사용자라고 하면 이쪽 사용자한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죠. 메시지를 보내서 이쪽에서는 이제 전화 벨이 띠링띠링띠링 울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받으면 이제 이런 메시지, 이런 데이터가 이제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IP 서버는 이런 이제 이 사용자들 간에
사용자들 간에 세션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고요. 일단 이쪽 사용자가 전화기를 받고 세션이 연결이 되면 그 이후에 RTP 패켓은 이 SIP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적인 IP 라우팅에 의해서 전달이 되겠습니다. SIP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음성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송수신하는 패스를 만들 수 있는 시그널링 프로토콜이고요. 또 일단 한번 세션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그 세션의 어떤 프로퍼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비트레이트를 낮출 수도 있고요. 기존에는 뭐 지다 711 가지고서 음성이 왔다 갔다 했는데 7입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영상을 안 보냈는데 영상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션을 모디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SIP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리퀘스트 앤 리스판스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전화기를 들고 나 너랑 얘기를 하고 싶어 라고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화번호를 누르는 행위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화기를 받으면 얘기 좀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판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방식이고요. 이제 주소 해독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기존의 IP망과 기존의 PST망은 서로 간에 이제 넘버링 체계가 다르죠. IP망에서는 이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라우팅이 이루어지고, 전화망에서는 전화번호 가지고 라우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ST망에 있는 어떤 사용자가 보이망에 있는 어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에,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IP 주소로 바꿔줘야지 라우팅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 주소 해독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게 SIP 서버의 또 주요 역할입니다. SIP 서버는 뭐 종류가 뭐 프록시 서버, 뭐 리다이렉트 서버, 또 레지스터 서버 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개념적으로는 그런 건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서비스 사업자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의 서비스 서버 내에 이런 서로 논리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입자가 전화기를 꽂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전화번호에 어떤 IP 어드레스 이게 매핑이 돼서 레지스터 서버, SIP 서버에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SIP 서버는 어떤 가입자가 어느 망에 있다라는 그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따따따.다운.net 하면 그거를 이제 DNS 서버가 IP 주소로 바꿔서 라우팅이 이루어지듯이 SIP 서버는 이런 그 전화번호하고 IP 어드레스 간에 이제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SIP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입 전화기에 또 이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집에서 쓰던 전화기를 회사로 가지고 와도 집 전화 쓰던 번호 그대로 내가 회사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이동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SIP 프로토콜 차원에서 그런 모빌리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가입자 간의 콜을 셋업을 할 때 그 콜의 이제 프로퍼티를 정의해주는 규약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리퀘스트 앤 리스판스 방식의 어떤 그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가입자가 이제 전화번호를 누르겠죠. 어떤 전화번호를 누르면 SIP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제 인바이트라는 메시지가 갑니다. 초대를 하는 거죠. 이때 인바이트만 하지 않고요.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코덱, 나는 지다 711, 729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중에서 네가 쓸 수 있는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응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어베일러블한 코덱 정보를 같이 보내주는 게 SDP입니다. 이 SDP를 통해서 그런 이제 정보가